네, 현재 시간 2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맥점을 또 핵심을 찾는 시간이죠. 저희 상황실에서 오늘은 김란 부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상황실을 준비해봤고요. 시장에서 핫한 섹터입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불안해도 따상은 같습니다. K옥션 이야기인데요. 사실 코스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런 새내기주들은 그 상장 당일의 시장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따상을 등극했는데 그만큼의 기대주였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일반 투자자로 배정이 된 그 물량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도 투자자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65%를 가져갔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걸었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K옥션입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봤었을 때 이 비슷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역대적으로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 있었었고요. SK바이오팜,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을 꼽아볼 수 있는데 이들이 첫날 어땠는지 그리고 상장한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를 살펴보시면 K옥션에 대한 미래가 어느 정도 점쳐볼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약에 있어서도 굉장히 흥행을 기록을 한 바 있고요. 다만 지금 분위기가 하필이면 이러한 시기에 또 NFT 관련한 테마가 한 차례 좀 지나간 이후에 상장을 했던 측면이 있어서 다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놓고 있었던 그 팩트만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오늘 시장에서의 뭐 따상 정도는 뭐 무리 없이 기록할 것이라고 봤고 현재 오늘 시장에서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면서 장중에 다소 이 따상을 풀었다가 맞아요. 다시금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미술품은 부자들의 영역이야라고 했는데 요즘은 모든 것들이 다 가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다 보니까 네. 이것도 하나의 투자의 일환이다. 그리고 우리 뭐 예술품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 K옥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체적인 옥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또 더불어서 봐야 될 게 저는 예전에는 약간 가상화폐랑 NFT 시장을 동일시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가상화폐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NFT 시장은 더 커지고 있어요. 좀 다르게 봐야 되나요? 확실히 다른 시장이다라는 게 이번에 증명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좀 추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에 조금씩 거품이 꺼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어느 정도 태동이 된 시장인데다가 아직까지 이것으로 인한 뭐 과세라든지 과세에 대한 아주 그 뾰족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성장이 조금 더 활발한 쪽이 NFT 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국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이 NFT 시장이 조금 뜨겁게 달 것이다 보니까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을 해서 앞으로 이제 정책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인원을 늘리고 한국 NFT 콘텐츠 협회를 출범을 이제야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국내 안에서는 태동이 되고 있고요. 주요 대선 후보 중에 윤석열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NFT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지원책들을 내놓겠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뭐 이처럼 아직까지 다른 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세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을 두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반면에 NFT 관련해서는 이제야 좀 가이드라인을 정비를 하고 지원책이 나오고 뭔가 좀 협의체가 이제야 출범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봤었을 때에는 다른 자산 시장 대비해서의 거품 현상, 거품이 좀 빠지는 현상 이런 부분들로부터는 조금 탈피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화려하게 이 시장 안에서도 화려하게 상장한 K옥션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투자 의견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는 성장주들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고 하는데 K옥션은 그냥 경매로 보면 실적인 것 같고 NFT로 보면 또 성장주인 것 같고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오늘 또 채팅방에 K옥션이 상한가 가면은 서울옥션도 같이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울옥션은 더 빠지고 있거든요. 시장 매력도를 뺏겼다고 봐야 되는지 한 줄 평과 함께 투자 의견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한 줄 평은요. 소문난 잔치상에 먹을 게 없을 가능성. 이라고 말씀을 그래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K옥션 같은 경우에 서울 옥션보다도 후발주자이기는 합니다만 훨씬 더 온라인 기술력에 있어서는 더 나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설립 그 다음에 국내 최초 온라인 미술품을 경매를 진행을 한 바 있고요. 2009년도부터는 뭐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온라인 경매를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해오고 있었던 그런 테크닉들이 많이 모여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혹독한 그 한 평을 냈던 이유는 뭐냐면 방금 그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서울 옥션도 같이 올라야 되잖아요. 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NFT 시장은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K옥션이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기에는 지금 시장이 하필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미술품 경매가 정말 최고조에 이를 정도로 너무나 절찬리에 판매가 됐었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고 올해는 그러한 거품들이 조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K옥션에 있어서만큼은 뭐 공모주에 청약을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이러한 매물들이 좀 소화가 되고 나서 진입을 보는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는 생각보다 그런 녹록지 않은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K옥션은 일단 따상에 성공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의 영역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따상했으니까 더 잘 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꼭 유의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서울옥션도 함께 예시 들어주셨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진짜 이렇게 한 달 새에 악재가 많이 터졌던 달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1월에 너무 심합니다. 이번에 13시간 만에 간신히 잡힐 정도의 큰 불. 아직 피해 상황을 봐야겠지만 업계에서는 효성 TNC가 어떤 차질을 빚을지 어느 정도의 뭐 실적이라던가 뭐 앞으로의 가동에 있어서 어떤 브레이크가 걸릴지 예상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 화재가 난 공장 같은 경우에는 네. 다행히도 이 효성 TNC가 아주 주력으로 하는 스판덱스라든지 타이어 코드를 생산을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HDC 현대산업개발부터 에코프로 BM, 효성 TNC 개별적인 기업 악재 뭐 화재가 나기도 했었고 건축 중인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이제 사고들이 나타나는데요. 제 생각은 하필이면 절대로 화재가 나지 말아야 될 기업들이 이런 사고를 겪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와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일단은 지금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원사를 만들고 있는 생산 시설이 이번에 화재가 나면서 공장은 어쨌든 전소가 됐습니다. 전소가 됐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추정하는 바로는 공장의 가치로 놓고 봤었을 때 한 70억 원에서 150억 원의 사이에 달하는 그런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 공장이 어느 정도 전소가 되면서 다시금 생산 시설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영업이 일단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 조업이 중단이 되면 이것으로 인한 또 피해액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만져지는 그런 피해액은 이번에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명사고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효성 TNC가 화재를 맞이하기 이전에 지난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잖아요. 맞아요. 주가가 8만 원에서부터 90만 원 선까지 거의 10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타났던 해가 이제 지난해였고 올해는 지난해에 버금가는 어떤 실적들을 보여주면서 빨리 다시 전고점 돌파해서 달려나가줘야 되는 그런 시기에 뜻하지 않게 사고까지 나면서
지금 잘해도 간신히 현 상황을 유지할까 말까인 그런 시국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점이 조금 저는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화재의 직접적인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그런 시설은 비껴갔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금전적인 피해도 있지만 또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인명피해, 그런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좀 더 회사 차원에서 이런 피해가 없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효성TN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정말 실적, 효자 종목으로 효성그룹 내에서 눈에 띄게 상승했던 종목이었는데 약간의 감익 이야기가 있으면서 주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한 리포트에서는 그런 걸 다 반영했을 때, 감익까지 다 반영했을 때 너무 싸다, 저평가다라고 평가를 한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서 악재까지 터져서 주가가 더 밀린 상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한 줄 평과 함께 투자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이성적.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뭐 6에서 7%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화재 소식과 함께 나오면서 에코프로 BM을 떠올리셨을 거고요. 또 앞서서 HDC 현대산업개발, 그쪽은 이제 화재는 아니었지만 아마 떠올리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매에 동참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효성TNC의 하락은 화재에 의한 하락도 하락이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이제 투매가 나타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올라갈 수 있는 오름폭의 한계도 단기적으로는 좀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효성TNC가 이번에 그 지수가 밀리기 이전의 가격선이 50만 원 중반선에서 60만 원 선 부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매물대가 그래서 50만 원 중반선 가격에는 매물대가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뭐 스판덱스 관련해서라든지 좋은 이슈가 동반이 되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지금 돌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일단 개파락했던 부분, 이 부분 조금 메워 나가면서 반등이 1차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일단 안정적으로 52만 원 선, 50만 원에서 52만 원 선까지는 그래도 좀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너무 허겁지겁 내다 파는 그런 전략보다는 일단 반등을 통해서 조금 빠져나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50만 원에서 52만 원 사이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악재가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이에 따른 단기 반발 매수, 단기 상승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상승폭도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어서요. 여러분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겠습니다. 실적이 답이다. 오늘은 농심으로 꼽아봤습니다. 정말 다 오르는데 이 음식료가 상승에 관련주들 수에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또 해지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해지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6%에 가까운 상승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경기 방어주 하면 대표적으로 음식료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실제로 이 경기 방어주들, 음식료주들이 언제 오르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 하락 국면에서 또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수출 관련한 종목분들이 약간 좀 기술주들 중심으로 지지부진할 때 또 그 반대급부에 있는 음식료주들이 잘 올라가곤 합니다. 과거에 이미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 경기 방어주의 대표격으로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단순히 이러한 측면으로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라면이 대표 품목인데, 라면 같은 경우엔 서민 음식의 대표 그 품목이기 때문에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정말로 임계치에 다다를 때까지 어느 정도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모이지 않으면 가격 인상이 나타나기 쉽지가 않은데, 지난해 3분기에 라면 가격을 일단 올렸고요. 평균적으로 여러 이제 품목들이 있으니까 6에서 7%에 달하는 가격 인상을 시도를 해서 가격 인상으로 인한 본격화, 매출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올해부터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그냥 뭐 기대 심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수치를 기반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농심하고 항상 좀 걸리는 게 다른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외식 물가는 매번 올릴 수 있지만 이 라면 가격은 쉽사리 가격을 변동시킬 네.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가 상승하고 과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괜찮은 건지. 또 최근에는 당신의 K푸드로 이름을 알리면서 국내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매운 라면 찾기 나섰다고 하는데. 네. 라면 가격을 꽤 많이 올렸어요. 아, 원래 그래도요? 1%만 네. 올려도 농심의 개별 기준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대략 한 23.2%의 증가율을 가져오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번에 6에서 7% 제가 올렸다고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올렸던 지난해만 하더라도 원가 부담 비용이 상당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소 좀 완화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정말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보다도 오히려 해외 수출로 나가는 그 매출 비중이 훨씬 더 커졌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법인이 됐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또 앞서서 히트를 친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푸드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이러한 K푸드의 영향력이 조금 더 나아가게 됐었을 경우에는 해외 법인 쪽에서의 매출이 최소한 뭐 증가를 하면 증가를 했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안전 마진들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미국 현지의 유탕면 3개의 생산 라인이 추가로 증설을 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뭐 이러한 그 자신감이 어느 정도 기업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채팅방에 지금 서로 선호하는 라면의 종류를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리고 라면에 대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음식료주, 지금 시장에서 경기 방어 역할 잘하고 있고 선전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심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인플레, 이 가격 인상에서 또 안정적인 대안처를 음식료주 안에 찾아보자면 또 다른 탑픽이 또 뭐가 있을지 같이 들어볼게요. 농심은 어쨌든 정고점이 34, 5만 원 선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가격선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고점 돌파 이후에는 또 어떠한 방향으로 뉴스 보도와 함께 흐름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한 면모를 보인다 그러면 정고점 돌파해서 충분히 그 다음 목표가를 설정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추세 상승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정고점 부분까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음식료주 안에서는 흥국 F&B. 좋아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마켓 권리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오아시스 마켓과 관련해서 또 수혜주이기도 한 그런 종목인데요. 음료에 과일 농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매출액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잘 올라가고 있는 농심과 같은 그런 라면 관련주보다 이 종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이유는 뭐냐면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낙폭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때에는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버티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많이 하락했던 종목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4% 하락한 흥국 F&B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탑픽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3,800원 선에서 900원 선 매수를 해본다면 목표가를 4,500원 선 지수가 본격적으로 밀리기 이전의 가격 정도는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650원 선 제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국 F&B 이야기하셨을 때 제 반응이 너무 달랐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줄 아시는데 없습니다. 단순히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에 흥국 F&B 이야기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점점 이 쌓이는 신뢰도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약간의 목소리 톤이 달라진 거고요. 흥국 F&B 목표 주가는 4,500원에서 4,600원 사이, 손절가 3,65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가장 끌리는 업종은 음식료 업종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상황실 김남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